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한국금융연수원 강의실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신 법률 강의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총 8시간 동안 온종일 서서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한 시간이 한 40분 남아 있어서 제가 여행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4년 반 전에 2017년도 12월 하순에 대만 여행을 했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지금부터 2년 3개월 전인 2020년 1월 달에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판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4가지 그 테마가 있는 거죠. 독서, 마라톤, 여행, 자전거 타기. 그래서 총 407페이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제가 포함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대만 여행기 굉장히 저렴하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대만 여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반 전이니까 2017년도 12월 하순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4식구 중에 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의무경찰로 입대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내와 딸과 저 3식구만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여름에는 2017년 7월에는 아들 포함해서 4식구가 일본의 오사카와 천년고도 교토를 여행을 했었는데요. 5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에는 이제 아들은 입대한 상태여서 아들을 제외하고 3식구만 대만에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4박 5일간의 일정이었는데요. 그때 일정에 관하여 한 3-4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첫날은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심원딩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명동 번화가가 있다면 대만의 타이베이에는 심원딩, 한자로는 서문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말로 심원딩이라고 합니다. 그 심원딩은 그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의 중심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 곱창국수라는 것을 먹었었습니다. 먼저 그 호텔에다가 짐을 풀고 이제 그날 오후 여행을 투어를 하기 위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먼저 방문했던 곳이 심원등에 있는 곱창국수였는데요. 그 국수를 그 곱창 국물과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 곱창도 약간 있고 국물도 있고 국수도 있고 그러한 컨셉이었었는데요. 그 곱창국수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그 컵라면 크기 정도로 주는데 그게 한 3,0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그 대만 여행 가기 전에 세계 물가 지수를 본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서울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의 오사카나 교토는 물가 지수가 한 139 정도 됐었는데 반면에 대만의 타이베이 쪽은 물가 지수가 한 79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국 서울의 물가의 한 80% 정도 수준이라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일본의 오사카는 이제 쇼핑의 천국이고 대만의 타이베이는 음식 천국, 즉 맛집 천국이다. 뭐 이런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곱창국수를 즐기고 그날 오후에는 즉 첫날 오후죠. 오후에는 그 타이베이의 북서부에 있는 단수이라고 있습니다. 단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대만의 베니스, 즉 대만의 베네치아라고 칭해지는 그 신베이시, 대만의 신베이시에 있는 단수이라는 일종의 항구 마을입니다. 거기를 갔었는데 처음 들렀던 곳이 이제 구 영국 영사관 자리입니다. 구 영국 영사관. 원래 거기가 이제 1626년경에 우리나라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인데요. 1626년경에 스페인, 에스파니아가 거기를 점령을 했었다가 또 한 16년 후인 1642년에는 다시 네덜란드가 그 에스파니아의 점령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곳을 한 200년 정도 총독을 파견해 가지고 지배를 하다가
1840년에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영국이 거기를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1867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105년 동안 거기에다 영국 영사관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는 대만과 영국이 국교가 단절되면서 그 영사관 건물을 대만에 이제 반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 영국 영사관 그 건물 안에를 이제 둘러보면 그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가 벽에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잘 아시다시피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태양이 지지하는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태양이 지지하는 영원한 대영 제국, 그 말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서세 동점의 시대, 즉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을 해나가는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는 그 시기에 영국은 5대양 6대주의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 영국의 식민지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본토가 해가 지더라도 또 지구가 계속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또 다른 예를 들어 캐나다 지역은 또 해가 떠 있고 또 뭐 미국 쪽에 해가 떠 있고 또 그다음에 태평양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대만에 해가 떠 있고 또 인도양 쪽으로 와서 인도에 해가 떠 있고 계속 지구가 계속 돌면서 항상 영국의 본토나 식민지 중에 어딘가는 항상 해가 떠 있다. 그래서 태양이 지지하는 영원한 대영 제국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된 거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이제 개척했던 분이 그 대형 제국을 열었던 분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구 영국 영사관 그 건물 안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진리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진리대학 그 정문회가 옥스퍼드라는 그러한 영문도 새겨져 있기도 한데요. 진리대학 안에도 투어를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영화 촬영도 예전에 했었답니다. 대만 영화 중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요. 일종의 로맨스 영화인데 거기 진리대학에서 촬영을 했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동했던 곳이 이제 워턴 마러우라는 단수에 있는 워턴 마러우라는 일종의 베니스 그 일종의 마리나 베니스에가 이런 요트들이 많이 정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경남 통영의 충무 마리나 이쪽에도 요트들이 많이 정박해 있는데요. 그쪽에 워턴 마러우도 해양 레저 파크 컨셉이어 가지고 그 요트들이 많이 정박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쪽에 해질녘에 그 석양 풍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이제 그러한 코스인데요. 거기를 갔었고 거기에 이제 또 러버스 브릿지 한자로는 정인교죠. 사랑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인들이 걷는 다리라 해서 영어로는 러버스 브릿지라는 데가 있는데요. 1937년에 건설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즉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해서 영감을 받아서 정인교, 즉 러버스 브릿지를 건설을 했었답니다. 해질녘에 거기를 걷는 풍경이 굉장히 운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어디로 갔냐면 그 스린 지역이라고 한자로는 사림파 유교 우리 조선시대 살인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림 그것을 중국어로는 스린이라고 하는데요. 스린 지역에 이제 미라마 엔터테인먼트 파크라고 야외 놀이 시설입니다. 거기에 회전 관람차를 이제 타고 대만 타이베이의 이제 시가지의 야경을 조망을 했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타이베이 101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지금 잠실 석촌호수에 벚꽃이 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있듯이 대만 타이베이에는 타이베이 101이라는 건물, 원래 명칭은 국제금융센터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타이베이 101이라는 건물이 굉장히 돋보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늘 하는 거는 저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타이베이 101이라는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타이베이 101은 건물의 높이가 509m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높이가 555m 높이고 123층인데요. 대만의 타이베이 101이라는 건물은 높이가 509m, 층수는 101층입니다. 101층이어서 타이베이 101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이제 행운의 숫자, 번영과 성장을 갖다주는 그러한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 8로 본답니다. 8. 그래서 타이베이 101의 건물의 외관이 대나무를 형상화시킨 건데요. 대나무가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외관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외관이 지필목 중에 붓입니다. 붓을 형상화한 게 롯데월드 타워의 외관인데요. 타이베이 101은 대나무를 형상화시킨 거랍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게 대만의 이제 그러한 그 감성이다 보니까 8개 층 단위로 대나무 한 마디를 이제 형상화시켰습니다. 8개 층 단위로 묶어가지고 대나무 한 마디를 형상화해가지고 총 그런 식으로 건물을 올려서 101층 509m 높이의 타이베이 101이라는 건물을 지었다 합니다. 그게 200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우리 롯데월드 타워는 2017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라마 엔터테인먼트 파크에서 그 건물 타이베이 101의 야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가 대만 타이베이의 최고의 야시장이 스린 야시장이 있습니다. 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사카는 쇼핑 천국인데 대만은 음식 천국, 맛집 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격 지수도 낮다 보니까 음식 기행을 하기에 참 좋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린 야시장에서 다양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러기 위해서 하루 일정이 끝나고요. 다음 날 이제 두 번째 날 일정은 어디를 갔었냐면 대만의 중동부 지역에 있는 화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화롄의 이제 가장 큰 관광 코스는 타이루거 협곡입니다. 자,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면 중국에 이제 장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베이에는 타이베이가 아니라 대만에는 화롄에 타이루거 협곡이 있다. 한자로는 테로각 협곡입니다. 테로각 협곡, 중국어로 타이루거 협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루거 협곡은 아주 협곡에다가 터널을 공사를 한 겁니다. 중국의 장제스가 1956년부터 4년 반에 걸쳐서 협곡에다가 터널 공사를 해서 지방국도 고속도로를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폭은 좁아지는 그러한 고속도로의 이제 코스이긴 한데요. 1956년부터 1960년까지 한 4년 반 동안 거기 대공사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한 26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장춘사라는 사당도 있었습니다. 사당도. 그래서 그 타이루거 협곡이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의 협곡에 그러한 터널을 건설해 놔가지고 굉장히 자연 환경의 위대함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여기 어떻게 그렇게 터널 공사를 했을까, 인간의 한계도 대단하다,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나라 남한 영토의 3분의 1 정도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높은 산이 3,000m가 넘는, 해발 3,000m가 넘는 높은 산이 한 수십 개가 된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높은 산이 한 수십 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산이 북한의 백두산이 2,744m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 1,950m, 지리산이 1,915m라고 하는데요. 대만은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3,000m가 넘는 높은 산이 한 수십 개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옥산입니다. 구슬옥자, 매산자, 옥산인데요. 해발 3,950m입니다. 알프스 3대 북벽을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는데요.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아이거라는 그 봉우리가 해발 3,970m인데요. 그보다 20m가 낮은 해발 3,950m가 대만의 최고봉 옥산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루거 협곡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해발 3,700고지입니다. 백두산보다 한 1,000m가 높은 거죠. 해발 3,700고지가 그 타이루거 협곡에서 가까운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이루거 협곡은 그 협곡이 미국의 이제 그랜드 캐년이나 중국의 장가계가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그 자연의 위대함을 그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타이루거 협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차 안에서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화롄으로 이동해서 타이루거 협곡을 볼 때 대만 열차 안에 그 자막이 나온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대만은 이제 연도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 2017년도였는데요. 대만의 그 신해 혁명이라는 게 1911년 10월 10일 날 신해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3천여 년에 중국의 전제정을 무너뜨린 게 신해 혁명이지 않습니까? 손문이죠. 순원. 그래서 중국의 주은래 전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가가 되려거든 순원처럼 하고 대장부가 되려거든 안중근처럼 해라 라는 말을 중국의 전 총리 주은래, 쭈언라이죠. 저우언라이가 그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지금의 중국 대륙 본토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이든 또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의 국민당이든 양쪽으로부터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순원,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전제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순원, 손문이니까요. 그래서 그 순원이 이제 신해혁명을 1911년 10월 10일에 일으켰고 이듬해인 1912년 1월 1일 날 중화민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공화정의 시작이 1912년 1월 1일인데요. 그걸 대만의 그 연도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017년은 대만 연도 106년입니다. 106년. 열차 안에 그렇게 연도 표기가 돼 있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화롄에서 타이베이로 복귀해가지고 저녁에 갔던 데는 어디냐면 그 산미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산미식당은 이제 석삼자 맛미자 식당인데요. 거기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습니다. 줄도 많이 서 있고 포토존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많이 이제 먹는 게 대왕 연어초밥입니다. 대왕 연어초밥을 많이 즐기는 그러한 거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틀째 일정을 마쳤고요. 3일째는 이제 대만의 북동부 지역에 그 어떤 코스가 있냐면 첫 번째 갔던 데가 이제 예류 지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예류 지질공원은 그 자연 환경, 그 해안 도시다 보니까 자연 풍파, 이런 파도나 바람 뭐 이런 것의 침식 작용, 풍화 작용에 의해서 조성된 그 자연 지질 공원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그러한 그 지형 지물들이 굉장히 이채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여왕의 머리입니다. 여왕의 머리. 이집트 여왕의 머리 모양으로 이제 그 풍화 작용에 의해서 그 바위가 그 변해 있는 그 여왕의 머리라는 그게 가장 사진 찍을 때도 한 1시간 정도 줄을 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는 여왕의 목에 머리 이런 게 이제 그 조각처럼
숲처럼 되어 있는데 다 자연 풍화 작용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고, 언젠가는 수십 년이 지나면 그 목이 부러질 수도 있다. 계속 바람 풍화 작용이 계속 유지되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이제 스펀 지역입니다. 한자로는 열 십자 나눌 분자에서 중국어로는 스펀이라고 하는데요. 스펀 지역, 한 15분 남았으니까 좀 더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펀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스펀 폭포라고 있습니다. 폭포가 이제 물론 이제 세계 3대 폭포가 제 1위가 이제 그 남미에 있는 그 이과수 폭포고, 2위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빅토리아 폭포, 3위가 미국 캐나다 접경지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그러한 세계 1, 2, 3위 폭포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만은 거기에 스펀 폭포라고, 거기도 굉장히 좀 관광하기에 괜찮은 코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이제 스펀 지역에 그 천등 날리기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천등 날리기 관광 코스인 거죠. 하늘천에다 등자 천등을 날리는 겁니다. 거기 천등에다가 자신의 소원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건데요. 그 천등의 유래는 예전에 그 스펀이라는 지역에서 도적대들이 출몰했을 때 그 노약자들은 다 산으로 피신을 하고 그 장정들이 도적에 맞서서 싸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적을 다 소탕을 한 다음에 산으로 피신한 노약자들한테 마을로 돌아와도 좋다라는 의미에서 천등을 날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천등이 날아가다 숲을 속으로 이렇게 낙하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러게 화재 발생률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그런 전통을 되살려서 천등 날리기 행사가 그 스펀 지역의 관광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천등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어디냐면 이제 지우펀입니다. 아까는 한자로 10분이라 해가지고 중국어로 스펀인데요. 이번에는 9분입니다. 9분을 한 중국어로 그 지우펀이라고 합니다. 지우펀은 산비탈 마을의 그러한 산비탈 지형에 올망졸망한 이러한 그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거기에 금광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거기에 금광이 있었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인 중국이 일본한테 패배하면서 요동반도와 대만을 일본에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만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지역은 일본계 그 브랜드인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만은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만의 그 세븐일레븐 이런 편의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하튼 그 지우펀이라는 데는 거기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그 금광이 있었습니다. 금광. 그래가지고 금광에 일본의 다나카 그 금광공사라는 데가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금광도 채굴을 하고 광부들도 거기에 많이 이제 직용이 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 태자빈관이라 해가지고 1922년 당시에 일본의 황태자가 그 금광을 시찰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태자빈관이라는 목조식 일본 별장 건물이 있는데, 결국은 태자가 시찰을 계획을 변경해서 시찰을 오진 않았었는데 태자빈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부 식당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광을 채굴했던 광부들이 식사를 했던 도시락 이런 컨셉으로 도시락도 판매하는데, 우리 TV 프로 중에 TVN에 그 꽃보다 할배 이런 프로에도 거기가 소개돼서 그 이순재 씨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서 도시락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광부들의 도시락을 재현시켜 놓은 그러한 그 매장입니다. 도시락을 먹게 되면 도시락 메뉴는 주로 돼지갈비 이런 다양한 반찬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구입해서 먹게 되면 그 도시락 보자기하고
도시락 통하고 젓가락은 기념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지우퍼는 이제 산비탈의 그 금광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지우퍼는 이제 산비탈에 조성된 그러한 마을인데 거기는 굉장히 홍등, 아까는 천등 날리기였는데 이번에는 홍등입니다. 붉은색 등을 홍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붉은을 등자, 등자, 홍등. 홍등이 엄청나게 산비탈에 그런 마을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도 거기서 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중국 영화 비정성시가 있습니다. 중국 영화 비정성시를 거기에 지우펀에서 촬영을 했고요. 또 2001년도, 지금부터 21년 전이죠. 2001년도에는 그 유명한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세계 1위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세계 1위 뭘까요? 일본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 중에 역대 최고의 흥행을 했던 그 영화를 거기에서 2001년도에 그 지우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는 이제 식사를 어디로 갔었냐면 어디 갔냐면 그 타이베이 시내 시먼딩으로 돌아가지고 그 망고 눈꽃 빙수라고 있습니다. 망고 눈꽃 빙수. 대만은 물가가 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팥빙수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제 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망고하고 대만이 이제 기후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남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한겨울에 그때 갔을 때 12월 달에 2017년 12월에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서울은 기온이 평균 영하 3도 4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울보다 기온이 한 20도가 높아서 영상 17도였습니다. 영상 17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겨울에도 거기는 영상 15도 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 겨울에 거기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날씨가 가을 날씨처럼 영상 한 15도 내외가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기후 환경이 아열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아열대 식물 과일들이 많아서 이런 망고 이런 게 많이 생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망고 눈꽃 빙수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굉장히 큰 접시 그릇에 주는데 한 10,000원 정도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망고도 들어있고 뭐 이런 얼음을 눈꽃처럼 분쇄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는 방식인데 그 상호가 뭐냐? 삼형매입니다. 삼형제도 아니고 형제할 때 형자에다 자매할 때 매자. 세 명의 그 형제 자매가 운영한다 해서 삼형매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형제 형자에다가 자매 매자 삼형매라는 상호의 망고 눈꽃 빙수 가게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3일째가 여행이 끝났고 4일째 때는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죠. 4일째 때 갔던 곳이 어디냐면 오전에 갔던 데가 중국의 국립고궁박물원입니다.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대만의 타이베이의 그 국립고궁박물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65만 점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장제스가 중국의 국민당의 장제스가 공산당의 마오쩌둥한테 패배하고 대만으로 이제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된 데가 대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이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적화 통일을 시킨 건데요. 그러면서 국민당의 장제스는 이제 대만으로 물러난 거죠. 그런데 그보다 1년 전인 1948년에 대만의 국민당의 장제스가 중국 북경에 있는 자금성에 있는 유물들, 주로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네 왕조 시절이죠. 송, 원, 명, 청 시절의 유물 한 65만 점을 1948년에 대만의 중부 지역에다 다 이전을 시켜놨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후인 1949년에 장제스가 마오쩌둥한테 패배하면서 대만으로 이제 도피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게 옮겨놓은 유물들을 1965년부터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개장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유물이 한 65만 점이 되다 보니까 그 국립고궁박물관의 박물원입니다. 국립고궁박물원에 다 전시를 한꺼번에 못하니까 분기 단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대 전시를 한답니다. 그 정도로 유물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 두 가지가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면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그 다음에 다비드상, 밀로의 다비드상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듯이 대만 타이베이의 국립고궁박물원에는 취옥 백채와 동파육이 가장 사람이 많이 관람객들이 몰립니다. 취옥 백채는 뭐냐? 바로 옥으로 만든 배추입니다. 배추 아시죠? 김치 담는 배추. 정말 생동감 있게 진짜 실제 배추처럼 보입니다. 취옥 비치 할 때 취자에다 구슬옥자. 백채라는 게 하얀색 야채다. 즉 배추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는 취옥 백채라는 그 배추가 가장 생동감 있는 인기 유물입니다. 그 다음에 동파육, 중국의 당송 8대가 중에 하나인 그 소동파 아시죠?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의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당송 8대가 중에 하나인 소식이죠. 소식을 소동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소순, 그 다음에 그 형제인 소철도 다 당송 8대가 중에 하나인 위대한 대문호인데요. 그 소동파, 즉 소식이 즐겼다라는 돼지고기 그 요리가 동파육이지 않습니까? 소동파가 즐긴 돼지고기라 해서 동파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모형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정말 실제 돼지고기 족발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게 동파육. 그래서 치옥백채와 동파육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관광 코스였습니다. 관람 코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이제 대만 아까 국민당의 장제스를 기념하는 중정기념당이라고 있습니다. 장제스를 기리는 중정기념당을 갔고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아까 수넌 1911년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중국의 국부죠. 우리나라 국부 이승만 뭐 이런 표현을 하듯이 중국의 국부는 나라의 아버지 국부는 수넌입니다. 수넌을 기리는 국부기념관을 갔습니다. 그 장제스의 중정기념당이든 수넌의 국부기념관이든 공통적인 게 매시 정각에 근위병들이 교대식을 합니다. 그 수넌이나 장제스나 거기 기념당에 들어가면 엄청난 높이의 좌상 앉아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5m 정도는 돼 보였습니다. 그 동상 장제스, 수넌의 동상이 각각 기념관 또 기념당에 있는데요. 근위병들이 매시 정각에 기념 교대식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갔던 곳은 우리 샤브샤브 요리 있죠. 샤브샤브 요리하는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인당 한 22,000원 정도 하는데 뭐 쇠고기, 양고기, 다양한 해산물, 다양한 야채, 심지어는 후식으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비싸지 않습니까? 후식으로 하겐다이즈 아이스크림, 다양한 과일, 뭐 모든 게 다 거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쇠고기 이렇게 샤브샤브를 먹는 게 주로 주 메뉴이긴 한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22,000원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허거 요리죠. 허거 샤브샤브. 그게 4일째 때 여행의 마지막이었고 거기에 까루프라는 프랑스 할인점 까루프도 이제 투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용산사라는 사찰도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은 뭐 불교, 뭐 도교, 뭐 이런 종교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혼합 종교 형태여 가지고 토속 신앙, 불교, 도교 뭐 이런 게 다 공존하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사라는 그 사찰이 그러한 컨셉이었는데요. 4일째 때 밤에 그 샤브샤브 먹으러 가기 전에 거기 사찰도 투어를 했습니다. 이상이 이제 4일째 때까지 여행이고 다음 날은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총 4박 5일간의 대만 타이베이 화롄 지역의 여행이었는데요. 아들이 빠져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딸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4박 5일 동안 그 대만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그런 여행기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에 유럽 3개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여행했던 그런 내용이나 그 다음에 2017년 여름에 오사카, 그 다음에 교토 여행했던 거나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대만 여행했던 거나 또 2018년도 9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했던 거나 2019년 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했던 그런 내용들 해외 여행기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35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대만 지역 타이베이, 타이완이라 하죠. 타이완에 여행하시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 시각은 2022년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직전입니다. 오늘 주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되십시오.